리얼미터 조사에서 네.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4.1%. 근데 부정평가 이거는 72.3%. 네. 와, 72.3%. 이거는 진짜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긍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외부 변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런 의심을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이 지금 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음. 복합 위기, 퍼펙트 위기입니다. 퍼펙트 왜요? 스톰이 지금. 퍼펙트 스톰. 예, 왜 그러냐면요. 우선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 위기다, 안보 불안이다 했을 때는 네. 그게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는 뭐 두 번째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음. 뭔가 틀어져 가지고 미국이 북폭을 하겠다, 북한을 폭격하겠다, 뭐 이러면 또 이 심각한 안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역대 그 수구 정권들이 음. 북한을 악용해 가지고 네.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반발할 때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는 안보 위기였습니다. 아. 보통 안보 위기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에 네. 우리가 연관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어떤 큰 전쟁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가 지금 우리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무인기 문제만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남북 사이에 서로 지금 공방만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뭐 남한이 보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막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막 말폭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날리는 말폭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할 수 있게. 무기력하다. 무능하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 정말 먼 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무능한 정권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보 요인들을 증폭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복합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 상황으로 네. 몰려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까지 네. 폭파시키고 있는 이런 네. 네.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도 대응을 강력하게, 강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밀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결과 남북 간의 서로 어떤 갈등의 악순환에 우리가 편승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 동안 늘 대결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고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평화를 좀 정착시켜라. 서로 좀 싸움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탓만 하고 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수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따져보자면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 네.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하노이 뭐 트럼프하고 만나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도움도 안 받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는 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상황을 관리하는 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대북전단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또 대북전단 뿌리니까 또 같이 대북전단 뿌리고 그러니까 네. 또 우리는 확성기 방송하고 그러니까 또 북한도 북한도 하고.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무인기 날려보내고 지금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있는 게 악화시키죠. 윤석열 정부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하니까
우리가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왠지 이제 의정 갈등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의정 갈등에서도 이게 갑자기 정부가 정책으로 2,000명 맞아. 의대 정원 증원하겠다라고 그렇죠. 한 다음에 네. 아니 의대 증원 이거 우리 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토를 다냐. 그리고 대학 입시 수시도 다 됐는데 왜 토를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의료개혁에 반대하느냐. 왜 그렇죠. 이런 혼란을 만드냐.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시작은 2,000명 증원이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전단을 보내는 걸 막지 않고 전단을 네. 보내게 해서 자극을 시켜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탓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서 계속 진행이 되어질 때 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로 또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엉뚱한 결과로 비약되지 않게 할 네. 것인가 이게 바로 위기 관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 안에 딱 빠져 들어가 가지고 매몰돼서 보면은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경의선도로 폭파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맞서 싸워야지. 이게 어떤 그 상황에 단기적으로 빠져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런 정도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국가를 겨냥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달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딱 볼 때는 전체적인 그 발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거 잘못 관리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발단은 북한은 자기네들 뭐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 우리가 안 건들면은 뭐 자기네들 혼자 갈 길 가겠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뭐 갈 길 가서 북한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의 다 대놓고 이제 우리가 자꾸 전단을 뿌리면서 네네. 자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 우리가 했으니까 그때 전단을 뿌리는 걸 그 당시에 멈췄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지금 꼬이면서 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잘못하면은 네. 굉장히 큰 상황으로 지금 비약적으로 어떤 전환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 팽팽한 이런 상황에서 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한달까 또는 뭐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어떤 사소한 어떤 충돌이 하나라도 생겼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국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군요. 그래서 그럼요. 네. 이게 바로 위기 관리를 위기 하는 관리. 것입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 하고 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이 그 동안도 있었는데 예. 그때랑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보면은 네 비핵 개방 3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떠들지만은 이명박 정부도 뭐 이렇게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도 또 이제 어려울 때는 몰래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주면서 야, 좀 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또 접촉도 시도하고 네. 그런 노력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전혀 평가를 안 해주지만은 하여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또 다소 좀 황당하게 통일 대박 이야기 하지만은 개성공단 폐쇄도 했던 게 떠오르는데. 저는 폐쇄했고 근데 또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지고 또 중국하고 관계를 또 풀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시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뭐 다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을 막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개 중에 잘한 걸 한두 가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뭐 분해를 하고 막 해봐도 잘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 특히 남북관계, 국제정세 이런 문제에서는요. 네, 아무리 봐도 잘한 게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